40살 건축설계사 정우의 급작스런 외근과 다시 만난 인연의 운명적 사랑 이야기. 이정우는 서울의 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42살의 건축설계사입니다. 그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해온 프로페셔널의 조직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지만 일회에는 특별한 낙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진은 30살의 마케팅 디자이너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사랑에 대한 불신이 깊어 이성을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한 프로젝트에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기업이 만나 함께 프로젝트를 해나가게 된 것이죠. 정우가 속한 팀이 그 일을 맡게 되었으며 자연스레 정우가 설계한 건물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B사의 마케팅 팀의 수진이 담당하게 된 것이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네. 이정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드립니다. 정우가 악수를 받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우는 수진을 본 순간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수진 또한 정우의 스마트한 미소에 호감을 느꼈지만 쉽게 다가서진 못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몇 주간 진행하면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물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마케팅 전략도 전면 수정해야 했죠. 이대로 가면 발표 망치는 거 아닌가요? 걱정 마세요. 밤을 새워서라도 수정하겠습니다.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수진과 함께 남아 새로운 설계를 준비합니다. 정우 씨 정말 괜찮으세요? 피곤해 보이는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저보다 더 힘든 건 수진 씨잖아요. 우리 같이 해냅시다.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책임감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마침내 프로젝트는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그녀는 일이 끝남으로 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정우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장기간의 체류가 필요해지면서 서울의 한 원룸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바쁩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으로 몰려들었고 버스 정류장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32의 강수진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701번 버스를 탑니다. 하지만 늘 만원 버스였고 자리를 잡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맡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검은색 코트를 걸친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듯하면서도 정갈한 외모, 단정한 수트 차림, 그리고 언제나 차분한 표정. 하지만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는 법이 없는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어사의 팀장님. 버스는 복잡했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 인사를 못한 채 스쳐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오지 않은 수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조용히 우산을 들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맞죠? 정우는 옆으로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하며 우산을 수진에게 주었습니다. 쓰세요. 수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우산이 넘겨질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함과 어색함이 뒤섞인 감정, 그리고 무언가 연결되는 듯한 느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프로젝트의 일도 있었지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10,000원이라 수진이 겨우 발을 들여놓았는데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 순간 익숙한 손길이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우였습니다. 손을 놓치지 않고 그녀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수지는 민망함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어느새 간단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 버스를 타시네요. 네, 얼마 전 프로젝트 때문에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42의 건축설계사.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가끔씩 보이는 미소가 묘하게 따뜻했던 회사에서나 버스 정류장에서나 정우는 항상 안정되고 차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느새 그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편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수지는 그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가 정류장에 없으면 허전했고 그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의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러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날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정우가 한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만나면 늘 혼자였던 그가 다정한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와 개인적으로 친하고 싶다는 마음과 애인이 있는 듯한 그 남자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양가적 감정이 그녀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날 이후 수지는 일부러 정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불편해졌고 오히려 일찍 나와 다른 버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수진의 그러한 행동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인가 그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니 결국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바뀌셨네요. 수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이 바빠져서 조금 일찍 출근하려고요. 그는 한숨을 쉬듯 작게 웃었다. 수진 씨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날 본 여성은 제 여동생입니다. 순간 수진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날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자고 해서 잠깐 만났던 거예요. 정우는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그의 말에 수지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말 속엔 자신에게 호감의 감정을 품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 순간 수진의 마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작은 인연이 모여 이제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그들은 처음으로 버스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약속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지는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 앞에서 정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벗고 편안한 차림을 한 정우가 나타나자 수지는 어딘가 낯설지만 자연스러운 그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정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로 안내받아 앉았습니다. 창가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이름 모를 도시새들이 날아와 울어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주말이었건만 그날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후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곧 익숙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취미와 가족 그리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정우가 하는 이야기가 듣기 좋았고 정우 역시 그녀의 반응과 이야기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정우는 건축을 공부하게 된 계기를 말하며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목수였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지는 그런 그의 이야기에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 짓는 걸 지켜보셨겠네요. 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건축을 좋아하게 됐어요.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야근도 하지만 아침 루틴은 최대한 지키려고 해요. 수진 씨, 예전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참 좋았었는데 요즘은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하세요? 저는 아직 홍보팀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프로젝트가 없을 땐 자사의 마케팅을 담당하는데 가끔씩 광고 기획도 하고요. 정우는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때처럼 창의적인 일 하시네요. 사실 수진의 일처럼 건축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숫자와 규칙 속에서도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니까. 수진도 자신의 직장 생활과 지나온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책과 그림을 좋아했고 결국 디자인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예상외로 깊어졌고 좋아하는 영화, 여행, 심지어 좋아하는 계절까지. 그리고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즐겁고 이 시간이 무척 행복하다는 사실을. 어느새 해는 기울어 노을이 졌으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함께 이어주었었습니다. 그 후로 둘은 종종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건축 박람회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수지는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박람회장에서 정우는 어린아이처럼 건축 모형을 설명했고 수지는 그 모습이 재미있어 웃었습니다. 이런 모습 처음 보네요. 건축 이야기 나오면 좀 신나요. 정우가 머쓱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평범한 출근길이 자연스러워졌고 퇴근 후에 함께 걷는 짧은 산책도 특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 씨, 이번 주말엔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어떤 곳이요? 옛 건축물이 남아있는 조용한 거리예요. 커피도 맛있는 곳이 있고요. 수진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주말 오후 가을빛이 은은하게 스며든 거리에서 정우와 수진이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과 한옥이 어우러진 골목길은 서울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책방과 빈티지 소품 가게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네요. 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조용하고 운치 있는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건축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곳이에요. 정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옛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거리엔 오래된 한옥과 서양식 건물이 공존하는 곳이 많아요. 시대의 흔적이 쌓인 공간들이죠. 수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리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게만 보였던 그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정우 씨가 가장 좋아하는 건물은 어디예요? 정우는 살짝 고민하다가 손가락으로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작은 카페요. 원래는 1920년대에 지어진 개인 주택이었는데 지금은 카페로 바뀌었어요. 건물 구조나 창문 형태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죠. 둘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조명과 함께 은은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작은 공간에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흑백 사진과 손때 묻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와, 분위기 정말 좋네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정우는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특히 드립 커피가 유명한데 어떤 걸 마시고 싶어요? 그럼 추천해주세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향긋한 커피 두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때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커피도 그렇고 오늘 이 거리도 그렇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왠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에요. 정우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일에 치여 지내던 자신도 모처럼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이 수진이라는 것이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이런 곳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정우 씨랑 함께라면.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한 곱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겨운 업무로 인해 병이 들었고 결국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퇴근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입원한 이후로 그의 하루는 병원에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수수하지만 다부진 차림과 신중한 미소를 한 채 그녀가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창가에 기대어 앉아있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정우를 보곤 희미하게 웃었다. 오늘도 왔네요. 수진 씨, 오늘은 집에 잠깐 들러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정우는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따뜻한 로즈베리 차를 꺼냈습니다. 병원 음식에 익숙하지 않을 그녀를 위해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좀 마셔요. 기분을 차분하고 좋게 해줘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정우 씨, 이렇게까지 안 와도 돼요. 바쁘잖아요. 바빠도 와야죠. 수진이 여기 있는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전 정우 씨한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이라니. 당연히 곁에 있어야죠. 수진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난 아직도 사랑이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떠나가 버릴 것 같고 기대하면 더 아플 것 같아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떠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힘들 때, 지칠 때 옆에서 있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깊이 새겨진 불신의 벽이 무너지고 빛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지난날 그와 함께 있었던 어느 카페의 창가에 비추는 햇살처럼. 며칠 후 수진의 병세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우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질까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는 본래부터 약한 몸이었는데 과로로 신장과 폐 기능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장기간 방치하다가 악화된 경우지만 하지만 불치의 병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우는 병실로 돌아와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우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우 씨 무서워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전 수진 씨 옆에 있을 거예요. 끝까지. 수술하고 나면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요. 우리.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수진 씨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거고 끝까지 수진 씨를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대하면 실망할까봐 사랑을 믿지 않으려 했던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정우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수술 당일 정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 약속해요. 잘 버티고 돌아오겠다고. 나 기다릴게요. 수진은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수술 잘 받을게요. 수술이 끝났고 하루가 지나 수진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정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 수술 잘 되었대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살아가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일상의 우연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으로 연결되어 오래도록 행복했습니다.